현대 차문화 운동의 전개와 의의입니다. 지금 현대 차문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부터 구분을 할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시기적으로 1900년대 이후를 현대 차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다래가 있느냐, 다도가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 다도나 다래나 차계나 그런 것들이 형성됐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로 현대 차문화 운동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1970년대 중반 차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차문화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때는 일반 차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부에서 사회운동 차원으로 차문화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차의 조직과 단체가 조직되고 다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차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계나 경제계가 있죠? 차도 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5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차계가 형성이 됐으며 다래가 만들어지고 다유가 조직되고 사람들이 왜 외색에 가까운 다래 문화가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차유를 단체를 만들고 다래를 만들고 명칭을 만들고 다도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지 그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차문화 운동이 그러면 지금 50년이 됐는데 현재 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1900년도는 저희가 1970년도 후반에 실시되기 전에 1900년에서 1960년도 사이에는 일본 차문화가 유입이 됐어요. 저희가 19세기 후반 조선 후기는 거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1900년도부터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 일본의 계량종 차나무가 경작이 되고 일부 여학교에서는 여성들에게 일본식 다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식 음다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1885년에는 우리나라 조선의 농상사에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차나무 모종 6,000주를 구입을 하고 천국의 안희성으로부터 차씨를 구입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도 차나무를 심는 방법이라든가 식조물에 이런 것들을 배포하여 청명 전후에 차나무를 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사소한 노력도 조금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1912년에 오자키 이치초는 광주에서 일본인들이 우리 차밭을 구입해서 차를 경작하고 차나무를 경작하고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읍에서도 하고 보성다원에서도 하고 1941년에는 보성다원에서 차나무가 재배되고 정읍시에서는 소천다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3년부터 차나무를 재배하고 생산을 하는데 1923년부터 10년간은 품질이 우수하지 못해서 생산을 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1923년부터 품질이 우수한 차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등은이라는 상표를 가진 차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유명하죠. 허백년이 무등다원을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45년이에요. 이걸 인수를 해서 학생들이 제대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농업기술학교로 삼해다원이 변형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차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책인데 이건 일제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차나무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하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본인들은 이때부터 현지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 이에이리하고 모로오카가 공작을 했는데 이 이에이리가 전라남도 산지, 차 산지 일부를 3년간 조사를 해서 1940년도 일본에서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책을 발행을 하고 김영배 선생님이 1995년인가 그때 번역을 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이에이리가 시지오카현에서 차씨를 가져와서 또 남부 지역에 2만 평 정도의 차나무를 심고 이런 이들이 우리의 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밭에 와서 차나무를 심고 차를 생산하고 그럽니다. 그 조선의 차와 선 내부에 지리산 화엄사 부근 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실었는데 여기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일본 복장을 한 순경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거기에 내부의 사진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일본인이 현지 조사에서 쓴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은 근거를 우리가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조선의 차와 선은 공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식 다도 교육입니다. 차밭을 만들어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했지만 그러면 이네들이 어떻게 일본식 다도 교육을 한국에 와서 실시를 했는지 1926년 인천여학교의 수다요시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1930년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 1940년대에는 전국의 47개의 고등여학교와 여자 전문대학교에서 다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이때 그네들의 일제감경기 때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이때 일본과 조선이 정신적 연대를 강조하고 융합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네들이 문화정책을 쓰는 시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다도교육을 실시를 하고 조선사 편수위에 있던 이나바 박사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다도를 조선에 옮긴다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하게 된다. 일본인과의 빈번한 교류에 따라서 늦게나마 유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염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1941년에는 차와 반도 생활이라는 자담이 내용이 있어요. 온돌에서 점다를 생각한다. 우리 온돌이잖아요. 근데 그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 온돌에서 다도를 가리키는데 일본식 다도가 굉장히 불편함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이 녹기연맹이라는 월간 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941년 11월호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이네들이 다른 브로슈아에 일본 다도를 광고하는 사진이에요. 1935년도에. 지금 현재도 똑같죠. 자, 그러면 대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갓도우가 여기 한국인도 참여를 해요. 일본인도 참여를 하고 한국인도 참여를 하는데 그 이름은 제가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갓도우 다도가 실내 구조와 관계가 있어 온돌에서 점다하려면 다도는 일본식으로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선에 맞는 다도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로오카가 차를 마시면 정신이 수양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다실은 단정하며 참된 맛을 알고 잘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본식 다시라고 한국하고 다르고 옷도 다르고 그래서 이네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갓도우 부인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차 모임을 갔는데 4-5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깨가 쑤시고 다리는 저리고 차 맛은 쓰니 차 모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내용이고 조선 사람들은 모두 시계만 보고 있어요. 시간만이라도 조절을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갓도가 형식은 바꿔도 일본 정신이라든지 다도 정신을 잃지 않도록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일제 감정기 때 그네들의 일본식 다도를 우리한테 배우게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일단은 정신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제 홀쩍 뛰어넘어서 1961년대로 넘어왔는데요. 사실은 45년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고 저희한테는 차를 마시고 차문화가 있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일제강점기 때 다방이라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명동과 종로에. 그러면 그 다방이라는 문화를 일본인들이 끽다점으로 해서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차 대신에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홍차를 마시고 홍차에 위스키를 마시고 그런 형태의 다방이 형성이 되면서 일본 음다 방식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맞고 1961년도에 왔을 때 특정 의뢰품 매매 금지법이 제정이 돼요. 국산품 애용운동이라든가 이게 전개되면서 수입 홍차는 국산 홍차로 대체를 해요. 그 다방이나 일반 가정에 수입 홍차가 많이 팔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9년에 정부는 농어촌 소득 증대 특별 사업 중에 하나로 전남 보성을 중심으로 다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국산 홍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홍차에 이물질 넣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홍차 수요는 점점 감소가 되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커피와 홍차에 밀려있던 녹차 산업이 차 산실을 중심으로 부흥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점만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하고 1990년대 사이에 차문화 운동과 함께 차 산업, 차 마시기 운동이 펼쳐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차 산업과 차 마시기 운동은 사실상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관여를 했던 시기입니다. 1970년대와 1990년대가. 그래서 1970년대하고 80년대는 경제 성장으로 육류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서구식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녹차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녹차의 성분과 효능을 더욱 강조를 하고 이렇게 되자 기업이 녹차는 전통 다도라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요. 지금 오늘 대중화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녹차와 전통 다도라는 이미지가 이꼴로 감으로써 대중화는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대중화에 다가갔지만 녹차는 전통 음료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을 했지 생산성이라든가 대중들에게 음료로 다가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게 78년 차 산업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전통 다도 보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가 됩니다. 전통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차문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그냥 전통 다도 보급이 아니라 전통 문화 보급 차원에서 전통 다도 보급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러한 기점에서 1979년 1월 20일 최범술, 박태영, 박종환, 김미희를 중심으로 한국 차인위가 전국적으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차 문화 재건을 위해서 이네들이 세 가지 조건을 처음부터 실행에 옮기는데 이게 1980년 전남 대흥사 일지암 복원이고 두 번째가 1981년 5월 25일 차의 날 제정, 세 번째가 1981년 5월 25일 장죽전에 대령경 차십의 추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네들이 이걸 80년도, 81년도에 세 가지를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일지암에 사실은 소실이 되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죠. 응송 스님을 업고 풀숲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진이 흑백으로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응송 스님이 기억에 의지해서 일지암 옛들을 찾아 장소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거예요. 스님은 여기 앉아 계시죠. 지팡이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표지석을 설치를 하고 1979년 5월 7일에 기공식을 하고 1979년 기금 마련을 위해 일주일간 숭의학 음악당에서 미술 전시를 엽니다. 그리고 1980년 4월에 복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진 않겠죠. 이 일지암은 우리에게 상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참을화를 이끌고 있는 게 동다송 초이선사 일지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강 상징성을 가지는 문화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도 일지암을 복원을 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지금 40년, 50년이 흘렀지만 그걸 복원을 안 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더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일지암입니다. 일지암은 초이가 1824년에서 1866년까지 40여 년간 주석하였던 곳으로 한국 참은화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여러분, 상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상징성이고 전통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 일지암의 위치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다시 어떤 형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의 날, 한국 차인회는 차로서 경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차의 날을 제정 선포합니다. 입춘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5월 25일 한 해 차 농사를 마치는 때로 의견을 모아서 1981년 5월 진주 촉성루에서 차의 날을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날 제정 선포식, 박동성 고문이 차의 날 제정 선포식에서 기념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안 좋지요? 자, 그리고 이 차십의 대렴공의 차십의 추원비입니다. 자,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이분들은 차인위를 구성을 했으면 다도연구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도구 발표, 달의 발표 이런 발표들을 1980년도에 합니다. 그러면 한국 차도구에 관한 해설, 한국 다도와 치덕, 음차와 생활화, 다도의 정신건강, 달해법 시연 등입니다. 이런 걸 발표회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때 10개 팀이 참석을 한대요. 근데 진주라든가 경주의 차인회가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10개 팀이 있고 이 다법 발표와 시연을 통해서 다법을 발표를 하고 그 다도 시연에 필요한 다도구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차를 우리는 다관이라든지 물을 식히는 수구, 차를 마시는 찻잔, 물을 버리는 퇴수기 등 다도구에 대한 명칭과 사용 방법이 이때 다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달해가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는 문화는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면서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네들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무조건이 아니라 정신문화를 가지고 그 다도라든가 다도구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근데 좀 빨리 진행은 된 것 같아요. 79년도에 차인위를 결성을 하고 80년도에 다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빨리 진행은 됐지만 굉장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국 차인위 다도 연구 발표회가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요. 그리고 아인 박종환 선생의 이제 한국의 다도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은 그때도 다도 정신, 지금도 다도 정신.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서 이런 현장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79년도에 그렇게 바로 시작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60년대부터 70년대 그 사이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했던 분들이 계신 거예요. 71년도에
1969년 봄 진주대학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다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 장면에 남학생들 까까머리에 교복 보이시죠? 찻잔 다 들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다도를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남학생들이 찻잔 들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차생활과 사유인을 위한 차도 강의도 합니다. 이때는 차도라고도 많이 했고 다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 박중환 교장실에서 차례시를 만들어서 차를 마시고 예절을 가르치며 차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대하고등학교에서 나온 교재도 있더라고요. 차에 대한 교과서 조그만한 거. 그건 2005년도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거기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제 주변에는 차밭을 조성하여 차 산업에도 관심을 보였고 차 생활 및 제다 실습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제공도 합니다. 이게 71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명원다래죠. 김미희 선생이 한국 차인회의 멤버가 되지만 기조 발언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멤버이고 나중에는 명원다래를 따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달의 의식에 관한 발표를 해요. 1979년 한국 차문화 의식과 예절을 발표하게 돼요. 한국 전통 다도 학술 발표회, 생활 다도 정립 발표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생활달에, 접빈달에, 궁중달에, 사원달에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분은 60년대부터 50년대 일본에서 기거를 하면서 한국의 다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요. 6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생활달에나 접빈달에, 궁중달에, 사원달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재현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바로 발표를 해요. 1980년 초부터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조계사 여성교양대학에서 다도교육을 하게 되고 1982년 3월 4년제 대학으로 처음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다도가 정식으로 교양과목으로 개설이 되면서 명원민속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분인데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20년에서 81년 61세. 그래서 명원 김미희 선생은 고등학교 시절에서 받은 다도 수업에 대해 당시 다도교사 최규란에게 이분도 다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최규란에게 한국과 일본 달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도 시간에 배우는 일본식 차 공부를 보니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 차를 마실 때는 자유롭고 따뜻한 가운데 예절과 격식이 있습니다. 일본의 다도에는 형식과 규범만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습니다. 일본 다도는 작은 물고기를 작은 호수에 가두는 것 같고 우리 차를 마실 때는 정겹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차를 마시는데 일본 다도가 적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50년대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다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니까 기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셔요. 생활다도 정립 발표가 1980년도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한복을 입고 그리고 신문에 똑같죠. 신문에 나오고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우리 다도는 자연스러움에 있다. 이때부터 다도가 부각되는 거예요. 형식에서 벗어나 내재된 정의 치중, 일본보다 성립연대 훨씬 앞서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신문에 발표된 또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1980년대 12월 3일자에는 엄청나게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당 달의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은 궁중달에, 생활달에, 궁중달에, 사원달에 조금 색감도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0년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유실에서 이런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촌 정상구 박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80년대에 차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다촌 정상구 박사입니다. 한국 차문화 부흥과 이분은 다도 교육을 위해서 다도협회를 결성을 하고 다양한 의식 달해를 행하게 돼요. 이분은 따로따로 의식 달해를 하나하나 정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38개가 넘는 지부를 개설하고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등의 해외에서도 지부를 결성합니다. 다도 관련 저서는 한국 차문화학을 비롯해서 많은 10편 정도에 이르고 1983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 다도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95년에는 부산여자대학교에서 부설 사유교육원 전통 다도과를 개설합니다. 차학 발전과 후진 양성에 크게 노력을 하고 2000년대에는 차문화과를 개설하지만 3년 후 과명을 차문화복지과로 바꾸고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노력을 하지만 10년 후에 폐지됩니다. 이 폐지 내용을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차학과를 나오면 취직을 못 하잖아요. 요즘은 학교 평가할 때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안 됐대요. 그래서 폐지를 했다고 거기에 다녔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 이건 조금 제가 특별한 자료라서 올렸습니다.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의식에서 달의 시연이 있는데 다촌 정상구 박사가 정립한 기독교 성찬 예찬 달의 시연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여기에 차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한복을 입은 팽주로부터 찻사발을 받들고 있고 왼쪽 한복 입은 봉차자가 다음 세례자에게 줄 찻사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다유를 조직하면서 달해를 발표를 하고 재연을 하는 사이에 정부도 1982년 7월 문화공공부에서 다도문화 진흥책으로 전통 다도 연구를 하고 홍보는 물론 교육을 실시하게 돼요. 관광지에 당원을 개설하고 차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내실화 노력을 합니다. 재래 차나무 보호하고 다기를 대량 생산 등 정책을 발표하고 전통 다도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이런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도 보급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차 마시기 운동과 차의 조직 그리고 단체를 결성하여 지역에 지부를 두는 등 다도 교육이 지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다도 교육이 되기 때문에 차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전통 다도 진흥책. 그래서 1983년에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수정계획안의 문화정책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회복정책으로 문화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3대 목표가 제시가 돼요. 3대 목표는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보시면 돼요. 그 주에 처리를 해놨어요. 정부 차원에서 전통 다도 진흥책이 다시 추진이 돼요. 그리고 중산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센터나 사회교육기관에서 다도 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83년부터 다도 교육의 대상은 주로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문화공보부는 다도 보급 시책으로 차문화 유산의 중요성, 차와 국민 건강, 차와 정신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 관련 자료를 다 또 정비를 하고 차 관련 전문 잡지 발간을 독려하고 신문과 방송에 의한 홍보, 공공기관, 일반 직장에서의 다도교육을 실시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그 정부가 주도가 돼서 이런 걸 펼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전통 다도 교육을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차 달에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러고 인성교육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1982년도에도 전통 다도 교육 지도 방안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도덕과 실과 시간에 실시가 되었고, 차 우리는 거에도 중점을 두었어요. 중학교에서는 차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교육부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차 우리는 거에 중점을 뒀고, 중학교에서는 차 마시는 법을 주로 가르쳤대요. 그리고 도덕과 가정 가사 시간에 실시를 하였고, 고등학교에는 국민윤리 가정 가사 시간에 배정하여 예절 교육도 같이, 차를 잘 우리고 잘 마셨으니까 예절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예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차를 마시는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도 다도를 교양 과목으로 채택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도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서 초중고 및 대학 교육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았었는데, 여기에 날짜를 1980년까지는 보이는데 잘 안 보여서 80년대 초 인사동에 추정을 해보니까 초에 설치된 차마시기 운동본부인 것 같아요. 여기 현판 있죠? 차 운동총본부 해서 차마시기 운동본부. 머리 보면은 그때 당시 80년대 유행했던 머리 나오죠? 다도구도 팔고 차와 닭이.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1970년대하고 1990년대 사이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다도가 다시 한번 거기에 음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식음료에 관련한 문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88년 올림픽 식품 신규 개발 품목 14가지 중에 녹차가 선정되는 등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녹차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돼요. 기업들은 자체 다원을 조성해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무료 시임이나 다례 교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펴니다. 여러분 봤을 때 한국의 차문화가 차 산업이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게 차유를 결성을 하고 정부에서 다원 조성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홍보 활동을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79년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산업화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근데 되지가 않아요. 상공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 해요. 상공부에서는 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닭이를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고, 농수산부에서는 차 재배 농가를 지원해요. 그리고 지원할 시설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제다 기능공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는 1986년에 품질에 비해 고가인 국산차 품질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국산차 보급 확대 종합 계획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연구소에서는 전통차인 쌍화차와 생강차, 녹차, 홍차 등 15가지 또 제품을 선정을 해요. 이렇게 차 품질 향상과 차 수요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차를 마셨을 뿐 차 맛에는 흥미를 갖지를 못해요. 최근까지도 설문을 조사해 보면은 다 몸에 좋아서 마신다고 그러지, 차 맛이 있다, 차가 좋다라는 건 지금 좀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때까지만 몇 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왜 마시냐고 하면 맛보다도 건강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를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기업들
역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의 맛과 마시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여 대중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차문화 운동과 다도 보급은 이렇게 녹차는 다도를 갖추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마시는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인데 차를 마시는 방법에 다도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차와 닭의 수요도 한정이 돼요. 처음에 기업들이 녹차하고 전통의 이미지, 다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한된 수요층은 일부 수제차와 다구의 가격을 높게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는 생활 필수품보다는 문화사치품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 지금이 아니에요. 이때. 그리고 차 마시기 운동은 주춤하게 되고 차유를 조직하고 다도 교육에 다시 치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90년대가 지나 90년대에는 이제 전통문화 정책이 또 실시가 돼요. 1990년대에 이르러 실시된 전통문화 정책은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때 여러분들 축제가 활성화되는 때예요. 1990년대가. 그래서 차 산지인 보성과 하동 지역 녹차 산업의 활성화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이 지역은 다원 조성과 지역 축제의 활성화로 차가 관광 상품으로 떠올라요. 이때부터. 그리고 1998년 보성과 하동 지역에서는 녹차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다원을 조성해서 매년 5월에 차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 상품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90년대의 차 축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음다와 제다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전통문화 알리기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또 이끌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 거의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지방축제로 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또 거기에서 달의 강연이나 시연회가 지역 행사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반복적이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차문화의 운동의 의의. 그러면 차문화 운동이기도 하고 차 마시기 운동이기도 하고 전통 다도 보급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현재의 차문화 차계를 형성을 하였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하고 궁금해서 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를 합니다. 한국의 전통 다도 풍속 조사를 김은학 씨한테 시켜요. 그래서 1980년도에 그 조사를 하면은 한국의 차문화를 중흥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해남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응송 박영희와 사천 다솔사를 중심으로 한 효당 추범술이 있다.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차유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킨 데는 많은 차인들이 협력을 하고 이루었지만은 두 축으로 김은학 한국 전통 다도 풍습 조사에서는 김은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효당 추범술은 어떠했는지, 응송 박영희는 어떠했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존칭은 안 썼습니다. 발표라서. 자, 이 응송은 대흥사 승려잖아요. 그래서 그 초이가 지은 동다송, 동다송에 근거해서 동다정통고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면 동다정통고 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초이의 귀작 동다송을 연구하여 그 제법대로 차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삼위 시절 초이의 다풍이 대흥사에 그런 대로 남아있고 그런 다풍을 조금 규규해 보았다. 내가 본 우리의 다풍을 소개하고 차의 유래를 살펴 보았으나 차에 대한 문헌의 미발굴과 나의 천박한 글재주로 인하여 우리 다도의 모습이 잘못 전달될까 두렵다. 다도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족할 것이다.
하고 동다 정통구를 냅니다. 이 응송은 그 초이의 동다송을 계승이라고 최근 계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응사에서 기거했던 승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법대로 만들기도 하고 삼위설의 초이의 다풍을 그런 대로 규교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은학 선생님이 응송과 효당을 꼽은 것 같아요. 효당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다신전과 동다송입니다. 그래서 초이전사가 저술한 다신전 동다송입니다. 여러분 차를 저도 공부한 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20년 전에 이 동다송은 여러분들 차를 공부하는 분들이 암기도 하고 계속 쓰고 해석하고 많이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효당은 차문헌을 연구하여 한국 다도를 저술하고 지면을 통해 한국 차인율을 알리고 학술발표를 통해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은 이미 1960년대부터 효당을 중심으로 차생활 실천운동을 펼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학 선생은 효당의 노력에 대해서 한국의 차문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차에 관심이 이만큼 고조되고 그 분마저 일게 된 뒤에는 효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대응사 응송 스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차의 것들이 그동안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효당이 이것을 소개하고 강연하고 또 독서신문이나 지상에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응송 스님은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효당은 알리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김은학 선생님이 두 분을 통해서 한국의 차에 대해서 한국의 차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솔사에서 한국 다도의 차인회를 하기 전에 77년에 한국 다도회를 결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76년에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묵필이 남아 있어서 인명부 해서 인명부도 따로 있어요. 여기 인명부 다솔사에 참여를 했던 인명부 1977년 1월 15일 오후 1시 다솔사 퇴설당에서 한국 차도의 창립 총회 개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하죠? 다도무문. 그래서 선물로 많이 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효당의 목적 성원 스님이 소장품이고 차의 도에 이르는 길에는 특별한 규범이나 격식 혹은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장소 어느 때에도 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 70년대 후반을 현대 차문화의 태동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차문화의 운동과 전통 다도 복음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통과 외래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전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신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본이라는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전통과 외래의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차의 산업화와 대중화, 그 다음에 전통 제다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조명이라는 지금의 현실에 와서 과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